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깥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방역 마스크 이런 걸로 잘 챙기셔가지고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리고 지금 꽃 축제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올해도 그래도 꽃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방역 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또 미세먼지도 많다고 하고 하니까 안방에서 안방TV 보시면서 편안한 휴식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갑갑하시다면은 가벼운 산책하시면서 햇볕도 좀 이렇게 쏘이시고 하는 것은 좋겠죠. 예. 오늘 되게 좀 머무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해 드시고, 예. 안방TV도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사랑의 콜센터가 역대급의 연출이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흥도 많고 흠도 많고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방TV가 이렇게 기사만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기사만 할 것 같으면 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출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노래를 했었습니다.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영상 찍을 분량도 나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콘텐츠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 주관적인 분석도 하고 비평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첫 느낌은 와 하는 거였습니다. 와. 예. 30명이나 스튜디오에 출연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7명씩 4팀 28명에다가 진행자 김성주 씨 그리고 붐 씨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이죠. 30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선남선녀 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젊은 우리 청춘 남녀들, 그리고 또 어린 또 트로트 우리 영재들, 그래서 젊고 어린 트로트 가수들의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0명이나 되는 이런 출연진들의 압도되는 그런 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저도 유튜브지만 이렇게 싸움을 좀 붙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탑7과 이전의 탑6 분들을 자꾸 이렇게 대립을 시켜가면서 부추긴다고 할까요? 그런 영상들이나 제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한번 영상을 찍을까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도가 뭔지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유튜브 채널이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기존의 이제 탑6들의 강한 팬덤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채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탑7이 오니까, 원래 이제 이게 지는 애가 있고 뜨는 애가 있고, 파도도 이제 앞에 가면 뒤에 오고, 이게 자연의 순리인데, 그리고 이제 탑6 분들, 사실 TV조선에 계약돼가지고, 그동안 이미지 소모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또 바톤 터치를 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더 이상 이제 이미지 소모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어떤 탑6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반감을 조장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죠. 아직 뚜껑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탑6가 영원하면은 앞으로는 다른 트로트 인재들은 나타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발상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무대도 난장판 된다 이런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장판이라는 생각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난장판이라는 상황을 적용을 하면은 사랑의 콜센터가 난장판 된 지는 한참 됐죠. 예. 사랑의 콜센터가 원래는 미스터 트롯 분들에 대한 성원을 보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런 명목으로 만들었던 파일럿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곡 사연을 주시면은 전화 통화를 직접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사연도 듣고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신청곡을 그분들이 또 희망하는 가수가 이렇게 불러주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탑세븐의 인기와 이 또 트로트 감성이 잘 맞물려가지고 정말 빅히트를 하죠. 오죽했으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시청률이 20%가 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어느 정도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방송국에서 이거를 뭐 마무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청률이 2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순간 그 정말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듣죠. 방송국 입장에서는 5%짜리 예능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종편에서 5%면은 대박이에요. 종편에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 쭉 갑니다. 특별한 사고만 안 치면. 근데 20%짜리를 문 닫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고정으로 편성해가지고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오락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사랑의 콜센터 박수 치다가 쓴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왜 가수들이 그 뒤에서 너무 그 과도한 리액션을 하느냐? 노래하고 사연 듣고 노래해드리고 이런 거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뒤에서 막 너무 이 재미를 위해서 춤추고 막 표정 짓고 리액션하고 이런 것들 하는 점들이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락 프로그램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락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때쯤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이미 이제 뭐 탑세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게스트 분들도 나오고 처음에는 또 게스트 트로트 분들 나오다가 이제는 뭐 트로트 아닌 타 장르 분들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다른 뭐 연예인들, 방송인들까지 나와가지고 그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뭐 오락 프로그램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됐죠. 탑세븐을 위주로 하는 그 트로트 음악 방송에서 다른 뭐 연예인들, 각종 뭐 그 방송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꾸며 나가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년 가까이 그동안 진짜 굽고 삶고 볶고 찌고 말려서 시청률을 뽑아냈죠. 지금은 어제 있었던 방송 이전까지만 해도 최하 시청률까지 떨어져서 그것도 뭐 2주 연속 이렇게 가면서 진짜 이제 산소 호흡기 갖다 대야 될 상황까지 왔던 게 현실입니다. 20% 왔다 갔다 하던 프로그램이 지금 10% 초반대 12%까지 내려와가지고 10% 밑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 밑으로 떨어졌어도 방송국에서는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10%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도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랑의 콜센터 할 때 처음에 그 말씀 드렸어요. 아마 방송국에서는 5%까지 내려가도 계속 할 거다. 예, 그 얘기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지금의 탑6가 될 수가 있죠. 이분들이 그 감동을 주는 목소리 또 가슴에 닿는 노래를 불러주던 가수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뭐 웃음 주는 이런 예능인으로 자꾸 이제 이미지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고 그리고 이제 가수로 무대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콘서트에서 만나고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으로만 순수하게 만나줘야 이 가수의 희소성 또 이미지도 관리가 되면서 꾸준히 이게 인기를 유지할 건데 계속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만 소모되고 그게 이제 시청률이 점점 내려간다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희소성이나 또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시청률 뽑아내는데 이용되다가 결국 나중에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이분들은 이미지가 이미 뭐 빛깔이 많이 바래는 거죠. 물론 뭐 임영웅 씨라든가 이렇게 뭐 강력한 팬덤을 유지하는 분들은 그나마 크게 뭐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그 탑6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손실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오락 프로그램 멤버들이 들어온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난장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시청자들을 좀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뭐 프로그램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락 프로그램으로서는 뭐 재밌게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시는 기준을 달리 하셔야 돼요. 미스터 트롯은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물론 예능이죠. 예능인데 이게 이제 경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봤습니다. 경연이라는 거는 어떤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송곳같이 이렇게 좀 지켜보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제 이 사랑의 콜센터는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오락 프로그램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게 다 됩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게 보여지려고 그렇게 설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뭐 너무 과몰입하셔가지고 왜 이거는 이렇게 됐죠? 왜 이거는 이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오락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제작진의 의도를 제가 좀 보니까, 근데 이제 흥도 많고 흠도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흠이냐? 왜 너는 뭐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놓고 또 흠을 찾아내려고 하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흠은 어떤 거냐 하면, 제작진의 의도가 우리가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그러죠. 집토끼는 집에 이제 가둬놓은 토끼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고, 밖에 있는 산토끼를 잡아오면 토끼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토끼, 산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뭐, 연령대가 한정되지 않고 좀 젊은 층의 시청자들을 좀 많이 유입하고자 어제 선곡도 보니까 뭐 트롯뿐만 아니라 락이라든가 뭐 8090 댄스라든가 또 일반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작진의 의도가 중장년층 또 노년층에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는 트롯 팬분들은 도망 안 갈 거다. 집토끼다. 그러니까 산토끼 좀 젊은 층의 유입을 좀 시도해보자. 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에 아이돌 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이전에는 정동원 군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뭐 김태현, 김다현 트로트 영재들이 영입이 되니까 10대들 또 20대,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출연진들이 다양하게 연령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로트 시청자 층 말고 좀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100곡이 있는데 여러분 100곡은 뭐 당연히 작가분이나 뭐 연출하시는 분들이 미리 선정했겠죠. 그 곡들 어제 뭐 노래했던 선곡들을 보면 그런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됐지 않았나. 물론 이제 뭐 100% 트로트로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장르나 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분량을 보니까 트롯 분량이 좀 상대적으로 너무 작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커피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 거지 설탕물에다가 커피를 타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커피라고 하면 커피에다가 설탕을 한 스푼 뭐 이렇게 두 스푼 아니면 뭐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지 설탕물에다가 커피를 몇 방울 타가지고 먹는 거는 아닌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주객이 좀 전도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곡 자체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트로트 선곡들을 보니까 좀 전통 트로트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글쎄요 뭐 100곡 해놨는데 아쉽게 그 곡들이 선택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예능이나 오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거의 90%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원래 오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제 뭐 선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8, 90%는 연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선곡도 아쉽다. 예. 좀 더 그 정통 트로트 곡들이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홍진영 씨 곡이 어제 또 두 곡이나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이었고요. 요즘 뭐 홍진영 씨는 또 자숙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뭐 방송 출연도 없는데, 그 홍진영 씨 곡이 그렇게 뭐 명곡이나 뭐 레전드 곡도 아닌데, 거기에 또 두 곡이나 또 들어있고, 해필 또 그 두 곡이 다 선곡이 돼가지고 불려졌다는 것도, 글쎄요, 그 제작진의 의도가 아니면 힘든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들, 그 레전드급 가수들의 그 명곡, 명반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선곡된 것들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흥도 많고 음도 많고, 특히 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양지연 씨가 어제만 해도 굉장히 이 부분이 화제였거든요. 양지연 씨가 진인데 왜 갈라쇼에서 양지연 씨 분량이 적었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갈라쇼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즉흥성이 있고 하는 것이고, 또 축하하고 동료들끼리 자축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양지연 씨가 좀 분량을 다른 분들이 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양지연 씨가 뭐 정동원 군하고 특별 무대도 이렇게 하고, 또 그 노출되는 분량이라든가 이런 게 뭐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제 또 그 눈에 띄는 점이, 재밌었던 점이고, 눈에 들어왔던 점이, 이 다현 양하고 그 태연 양이 앞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예능을 나갔었던 그 경험은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어제, 정말, 사실은 뭐 탑식스라든지 이전에 이제 미스터 레인보우들, 이분들이 우리 다현 양이나 태연 양한테는 정말 또 그 롤모델이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보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 파트 때 너무 열창을 하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저는 경연대회 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특히 다현 양, 태연 양은 자신들 파트 왔을 때 너무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불러줘가지고 나머지 경연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이 아닙니다. 다현 양, 태연 양이 그렇게 또 진지하게, 예능인데도, 오락인데도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순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분들이 이제 트롯 지식이 좀 없는 게 아니냐. 아이돌 출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로트곡 선곡을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연출이었는지, 일부러 못하는 척 한 건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것은 이미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트로트에 대한 이제 좀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이 좀 출연진 중에 좀 있지 않나.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이 되면 또 트로트 공부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트로트 좀 많이 좀 접하시고, 명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음 차 예능 나오고 하실 때는 곡도 좀 잘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제 뭐 흠잡을 때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청률도 많이 상승했고요. 한 30% 정도, 이전의 시청률보다 30% 정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죠. 그리고 또 한 지난 뭐 2년 가까이, 만으로는 뭐 1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2년 동안 이렇게 TV조선에서 해왔던 트롯 프로그램들을 주도해왔던 그런 출연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보여주는 무대라서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고, 이렇게 좀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조금 산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여러분들도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응원하고 웃으시고, 그런 분위기로 시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있었던 사나이 콜센터 미스터 트롯 특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많은 볼거리를 줬고 또 여러 가지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바라보시는 기준을 오락 프로그램으로 보신다면 아쉬운 점이 조금 감소가 될 거고요.
또 재밌는 점이 좀 부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트롯 선곡을 좀 많이 하고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를 잡기보다는 집토끼를 잘 지키면서 혹시 집 근처로 돌아다니는 산토끼가 있으면 잡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작진에게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에 여러분들께 여러 영상들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